같은 자료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원기라고 하고요. 지금 상당고 내신 고1, 2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치동 쪽에서는 수능을 맡아가지고 수능 정규반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3의 이제 고난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뿌리를 가지고 고2, 고1 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대한 걸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2 이후에 배우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선행적인 어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가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고1 과정에서 끊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집합 명제 같은 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 같은 거는 확통 쪽으로 빠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1 수업을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떤 뼈대가 돼서 고2, 고3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같이 병행해서 많이 알려주는 편이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되게 성실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근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문제를 받고 나서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그게 성적에 직결되지 않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성실한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그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형태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포커스에 맞추는 것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개연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개연성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 해석에서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려운 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촉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촉매. 즉 화학 반응을 작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학생들이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의 어떤 시간적인 거를 좀 많이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게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코스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 수업 방향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줘요. 어떤 A라는 문제를 다가갔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적인 장단점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어떤 방법을 적용했을 때 더 그 문제 풀이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풀었던 방법적인 것하고 선생님이 푸는 방법적인 게 너무 괴리가 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왜 A라는 방법을 푸는 선생님은 왜 B라는 방법을 풀지? 거기에 괴리감이 좀 없게 만드는 게 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안 내려가네. 그냥 자료 보고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안 내려가서 상상고에 대한 그 스타일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상상고의 이제 기본적인 시험의 성향이 프린트 위주로 나오긴 해요. 프린트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프린트가 너무 쉬워요. 프린트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린트를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것만 하게 된다면은 최상위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잘 풀지 못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상고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업을 회독이 여러 번 돌아간 학생들도 많고,
그런 학생들이 문제를 대했을 때 다들 만점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최상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프린트 문제만 아무리 반복해서 푼다고 하더라도 극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 수업을 통해 가지고 좀 심화적인 문제들 있죠. 심화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구조로 학기 중에 정규 수업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방학 동안에 기본적인 수업들을 통해서 많이 반복을 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익숙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느껴질 수 있는 최상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접근을 시키는지에 대한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리플렛 자료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프린트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책에서 다 나오거든요. 일품이나 EBS 같은 것들을 제일 많이 참고를 하고, 교수행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수능 평가원 트렌드가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고1 과정의 수업들, 그 수학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안 탄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해서 고2, 고3 같은 경우는 수능이 직결되기 때문에 매해마다 어떤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변화되는. 고1 과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자체 양도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거기 안에서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 아직도 실수는 많아요. 실수 많이 하고 본인들이 아는 문제를 모두 다 맞추는 형태로 아직은 그런 형태까지 올라간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 상상고에서 1등급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엔 더더욱 더 그쪽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같은 경우는 구성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복수 테스트를 먼저 볼 겁니다. 복수 테스트를 먼저 볼 건데, 복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볼 거냐면은 그 자리에서 푸는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제가 미리 가르쳐줬던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되게 적게 줄 거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문제를 해석하는 구조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얼마나 익혀놨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어려운 문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잘하는 학생들도 어떤 성향인 학생들이 있냐면, 본인이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에 닥쳤을 때 그냥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문제를 100% 완성돼서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어떤 A라는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를 틀렸을 때 학생들마다 오답은 어쨌건 빵점이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과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변별력 차이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저는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연습을 많이 시킬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가지고 복수 테스트를 볼 것이고, 그리고 복수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강의 수업은 처음에는 그래도 어떤 유형별로 학생들이 조금 실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유형 문제들에 대한 강의 수업을 한 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도 문제 풀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 반씩 강의 수업에 좀 이원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클리닉 수업을 그 후에 진행을 할 거고, 웬만하면 제가 남아서 직접 애들을 지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급적인 양적인 확장을 위한 과제들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첨삭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조금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제 달성률하고 테스트 점수 같은 경우를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발송을 드리는데 거기에 제가 웬만하면 학생들에 대한 코멘트를 같이 넣어서 드릴 거예요. 그냥 점수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고 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조금 백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학 동안에 지금 수하 부분을 담당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아까 들어오셨던 서건범 선생님이 수상 부분을 담당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한 20-30명 정도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미리 수학 타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상상고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 시험을 봐봤어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다 맞는 학생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상상고의 1등급 컷을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90점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90점 이상 나와줘야 되고, 문제가 아주 어렵게 변별력을 갖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세 개 안쪽으로 끊어줘서 점수를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지금 수학화 완성된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 말은 그 정도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받기 위한 어떤 태도로서 150점 맞을 정도의 어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걸 도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운동도 마찬가지로 100kg에 대한 걸 제가 들고 싶어 하는, 만약에 운동인이라면은 100kg를 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잘하는 학생들도 쉬운 문제만 반복해서 풀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잘 풀리기 때문에 문제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문제가 확장돼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본인이 추론하는 수학적인 센스가 부족하다면은 거기서 머물게 되거든요. 성실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극점을 계속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수업을 좀 진행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문제 푸는 게 어렵네 에 대한 어떤 그런 모두가 걸리도록 좀 문제 구성을 조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수업, 제가 주말에 지금 토요일날 수업이 잡혀 있는데,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현재 말했듯이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 좀 다루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건호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마 그 테스트 위주로 조금 주중에 조금 운영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건호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같이 코업을 하면서 좀 되도록이면 두 가지 수업을 다 듣는 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수업 형태가 좀 나눠져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수학에 대한 어떤 대비를 여기서 완벽히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거에 대한 건 아까 서건 선생님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같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수행평가가 있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상상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에서만 나오긴 하는데, 서술형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어떤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비시킬 것이고,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수행평가가 상상고에서 변별력 있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건 학생들 입장에서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조금 배치하는 그런 교재로 좀 활용해서 문제를 구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워크북은 기존의 상상고에 기출로 나왔던 것들, 기출로 나왔던 프린트들 수준에 맞는 것들을 플러스 양적인 확장을 위한 과제를 조금 주면서 학생들이 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이원화된 구조로 교재를 조금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학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관리받는 거.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조금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학원에 나와가지고 학원에서 강제적으로 학원에 남아가지고 연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거.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차 스케줄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일단 앞쪽에서는 전반적인 거를 다룰 거예요. 단원별로 다루면서 5회 정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남는 회차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중간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을 병행할 텐데, 여기서 모의고사 제가 이제 구성하려는 건 좀 어렵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상고에 나오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수업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업 중간중간에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학생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